안녕하십니까. 김연태의 생활 꿀팁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비자 타입 중에 E9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포인트 274라고 작년부터 새로운 정부에서 시책을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숙련 기능 인력 E7포 선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9에서 E7포 비자로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35,000명이 발표됐습니다. 2월 1일자로 발표돼서 12월 20일까지 35,000명을 선발합니다. 이 35,000명이라는 인원은 작년 9월 달에 처음 실시됐고 그 이전에는 1년에 2,000명 아니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 뽑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약 30만 명이 되는데 이들이 4년 10개월만 근무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비자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완화해줘서 35,000명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하루 종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합격 기준은 총점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만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신청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출생연도 끝자리에 요일에 맞춥니다. 1, 6은 월요일, 2, 5는 화요일,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자기 연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E9에서 E7포로 비자 변경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E9은 가족 초청을 하지 못하고 가족이 보고 싶을 경우에는 본국으로 자신이 휴가를 내서 직접 가야 하지만 E7포로 변경이 되면 가족 초청을 해서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자 변경이 돼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고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이 변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경하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연봉이 2,5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게 필수 요건입니다. 연봉에 따라서 점수도 달라지는데 2,500만 원 이상 3,500만 원 미만은 50포인트, 3,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80포인트, 5,000만 원 이상은 120포인트인데 실제 5,000만 원 이상을 받는 외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시간에 근무를 하고 주말 근무를 하게 되면 3,500만 원 이상 받는 외국인은 들어있지만 5,000만 원 이상은 사실 불가능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E9 비자가 비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하고는 연봉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성실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국의 능력이 있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은 토픽이 있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토픽은 우리가 토익, 토플 치듯이 국어 시험이 토픽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100시간 이상 수강을 하시고 시험을 쳐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단계별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2단계 이상을 취득해야만이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 조건입니다. 연봉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만 한국어 능력이 되지 않아서 신청 못하는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2단계는 50포인트, 3단계 80포인트, 4단계 120포인트 이렇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4단계 또는 토픽 4급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역사나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모두 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4단계들을 취득하는데 거의 한국인하고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나이도 제한이 있습니다. 27세부터 33세 60포인트를 받고 41세 이상은 10포인트를 받습니다. 또 나이가 젊고 어리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한참 일할 나이, 적당한 나이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에서 200점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거나 한국어 능력 시험이 2단계 정도밖에 안 되고 연봉이 최저임금이 될 때는 200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을 해도 200점이 되지 않을 경우 가점 조건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 기회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가점 조건에는 중앙부처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하면 30포인트를 받고 고용기업체 대표가 추천을 하면 또 50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200점이 되는데 그래도 모자랄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근속 3년 이상 한 회사에 근무하면 20포인트를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역이 인구 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또 20포인트를 가산을 주고 근무기간은 최근 과거 10년 동안의 모든 기간을 합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근무지역에 대한 가점을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시골에서는 잘 근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도시 쪽에서 나와서 근무 환경이 좋은 쪽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읍면 지역은 외국인들조차도 꺼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시골로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운전면허증이나 학위증, 국내 대학에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면 또 20포인트를 가점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실 E9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학위증을 따기 상당히 힘듭니다. E9 비자가 일할 수 있는 데는 제조업 아니면 농축산업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부지 제한이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도 사이버 대학으로 졸업해서 20포인트를 받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변경 발급 가능합니다. 이게 필기심 없이 변경 가능한데 외국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10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면허증으로 변경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점 조건이 있습니다. 감점 조건은 벌금 100만 원 미만, 이 경우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무면허 운전하다 걸리면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벌금이 나옵니다. 형사처벌 받고 벌금을 100만 원 미만 받은 사람은 20점 감점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내지 않은 경우 15점, 출입국 위반 사본 3회 이하, 거주지 이전 신고하지 않고 이러면 또 과태료가 나옵니다. 출입국 위반으로. 그래서 15점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되면 본국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음주운전이 있고 무면허 운전 2회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100만 원 이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비자 변경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조세 체납자는 완납 시 신청 가능합니다. 출입국 관리법 아까 3회 이상은 감점 15점이지만도 4회 이상 위반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경력자가 참 애매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간 연장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코로나 시국에 1년 추가로 연장을 받은 후에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늦게 신고를 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도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받아서 지금 29일 늦게 신고를 해서 불법 체류 경력자로 해서 불허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좀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는데 결론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이건 참 애매한데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대표자가 성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자신이 아무리 있고 싶어 해도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또 출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만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9에서 E7 프로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할 서류가 많이 있는데 여권용 사진을 첨부한 통과 신청서, 그다음에 점수제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봉, 읍면지역 근무했는 가점 등 이렇게 세세하게 자기 자신의 점수를 적어야 됩니다. 그 신상기술서, 자기 가족관계라든지 학력 같은 걸 적는 신상기술서가 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고용기간을 최소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
계약을 해줘야지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인하인 근무자를 계속 데리고 있고 싶어서 고용기간이나 월급여 조건 등을 많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월급여 조건도 연봉 2,600만 원 이상을 해줘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의 소득금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2년 동안 연봉 2,600만 원 이상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소득금액 증명서를 떼지 못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접수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부받아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픽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상 받았다는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신원보증서, 그 회사에서 대표님의 외국인에 대한 신원보증서가 필요하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거는 그 회사에 고용주의 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외국인을 더 이상 고용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이거는 필요한 이유가 이 회사의 근무 인원에 비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0% 정도의 허가를 내주는데, 그 회사의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무 인원이 10명이면 2명, 15명, 3명 이렇게 인하인에서 E7%로 변경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업장 자기취득자 명부, 그리고 고용기업 추천서, 추천자 신분증 사본, 이건 기업 대표의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가점 대상자 추가 서류는 국내 자격증 또는 학위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기타 가점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하인 근무자가 E7% 변경하는 조건이나 필수 서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인하인 근무자는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기업체에서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노동 인력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들어올 때 16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인하인 근무자를 다 파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들어오는데, 이들은 기능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E7% 변경되면 숙련 기능공으로 인정을 받아서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족을 초청하거나 국내에서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외국인들을 잘 상담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회사에 취업할 경우를 말씀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